안녕하세요. 김태호 변호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명도소송 청구 취지 쓰는 법에 대해서 제가 간략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명도소송 같은 경우 간단한 소송이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당사자분들이 직접 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런데 이제 직접 하시다 보면 솔직히 청구 취지부터 막히는 경우가 있고, 또 청구 취지는 소송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청구 취지를 잘못 쓰시게 되면 청구 취지가 이 주문에 대응하는 거기 때문에 판결문을 받아도 엉뚱한 잘못된 판결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청구 취지를 정확하게 쓰셔야 되고, 제가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사건들이 다 다르고 개인 사정도 다르고 그러기 때문에 일일이 말씀드릴 수는 없고, 기본적으로 명도소송에서 청구 취지는 이 정도 내용을 들어가야 된다 라는 것을 제가 한번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도소송 청구 취지에서 빠지면 안 될 4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인도 청구를 해야 되죠. 인도 청구가 1번으로 들어가는데, 그냥 피고에게 이 별지 목록 부동산 서울시 성동구 아파트 몇 동 몇 호를 인도하라, 아니면 그 부동산은 별지 목록으로 빼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별지 목록 부동산을 인도하라 이렇게 써도 되지만, 대부분 임대차에서 또 전세에서 보증금이 있죠. 보증금 같은 경우는 임차인의 인도 의무와 동시이행 관계에 있기 때문에 청구 취지 1번에서 인도하라라는 부분은 단순히 인도하라 이렇게 쓰시는 게 아니라 나머지 보증금, 공제될 게 있으면 나머지 보증금, 아니면 보증금을 전액 돌려주셔야 된다면 그 보증금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별지목록 부동산을 인도해라 이렇게 쓰시는 게 좋습니다. 그 이유는 소송 비용 때문인데요. 그냥 인도하라 해놓고 나중에 피고가 동시이행 항변을 하면 주문에서는 보증금을 받음과 동시에 인도하라 이렇게 나오게 되고, 그렇게 되면 소송은 일부 승소, 일부 패소가 됩니다. 그런 경우 일부 승소, 일부 패소인 경우에는 소송 비용 판단에 피고 전부 부담 결정이 나오지 않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전부 승소라는 형식을 받기 위해서 동시에 인도해라 이렇게 쓰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두 번째, 임대차 종료 시점부터 인도 완료일까지 부당이득금을 청구를 하셔야 됩니다. 직접 하시다 보면은 인도 받으면 되니까 인도하라 라는 부분만 넣으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임대차가 종료되고 임차인이 인도 완료일까지 월세 또는 월세 상당하게 부당이득 금액을 받아야 됩니다. 법적으로 집행 권한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도 청구 취지에 넣으셔야 이 주문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인도 완료하는 날까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지급하라 라는 것도 청구 취지로 들어가야 됩니다. 여기서 유념하셔야 될 게, 월세 계약을 월 400만 원에 계약을 했었는데, 기간이 지나다 보니까 한 2년 지나다 보니까 월세 금액이 이제 시세가 올라가지고 400만 원짜리가 월 600만 원 이렇게 오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저희 판례는 기존의 월세 금액 있죠, 월 400만 원을 기준으로 부당이득금은 지급해라 이렇게 판결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했던 소송에서도 저는 이제 피고였고, 원고 대리인께서 월 400만 원에 계약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월세 금액이 상당히 올랐어요, 시세가. 그래서 이건 더 올려야 되니까 감정까지 하셔가지고 월 900만 원, 500만 원이나 올려서 90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부당이득금을 지급해라 이렇게 주장을 했었는데, 법원에서는 기존 월세 금액 기준으로 부당이득금을 지급해라 이렇게 판결이 났었습니다. 다음으로 원상복구 비용. 원상복구 비용 같은 경우는 대부분 보증금에서 공제가 됩니다. 원상복구 비용을 별도로 넣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는데, 임차인이 원상복구를 하지 않고 임대인이 비용을 내서 원상복구를 했을 경우에, 그리고 보증금에서 이 원복 비용을 공제해도 부족한 경우에는 별도로 청구 취지의 원상복구 비용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 이렇게 넣으실 수도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게 또 가집행할 수 있다. 이 가집행이라는 것은 판결이 확정되지 않아도 집행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3심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1심에서 이겼다 하더라도 2심
고등법원이죠. 3심 대법원까지 대법원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판결이 확정되지 않고 판결이 확정되지 않으면 집행을 할 수가 없는 것이 원칙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죠. 그래서 저희는 가집행을 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1심 승소 후에 상대방의 항소에도 명도 집행이 가능하도록 청구 취지에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내용을 꼭 넣으셔야 이 판결 주문에도 이 가집행할 수 있다는 게 나옵니다. 만약에 이 가집행 부분을 청구 취지에 넣지 않으면 법원에서는 판사님이 뻔히 이거는 가집행해야 되는데 하고 아셔도 판결 주문에 가집행 주문을 넣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 판결을 받아도 이 확정될 때까지 기다리셔야 되기 때문에 임대인 입장에서는 상당한 손해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문구를 넣으셔야 됩니다. 물론 가집행을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상대방은 강제집행 정지라는 것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경우 상대방은 담보 공탁을 해야 됩니다. 상당한 금액의 담보 공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공탁 금액수가 부담돼서 강제집행 정지를 신청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집행할 수 있다라는 문구는 꼭 넣으셔야 됩니다. 또 의례적으로 들어가는 게 이제 소송 비용은 피고 부담으로 한다라는 내용은 당연히 들어가야 되고요. 소송 비용에는 인지대, 송달료, 그다음에 감정을 했다면 감정료, 또 가장 큰 게 이제 변호사 비용이죠. 아셔야 될 게 변호사 비용은 100% 내가 만약에 소가가 적은데 5천만 원 착수금을 주고 변호사를 선임했다 하더라도 그 5천만 원을 청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 규칙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소가 5천만 원짜리면 보통 400만 원 정도가 변호사 비용으로 인정이 되지 내가 무슨 엄청나게 비싼 변호사를 선임해서 전부 승소했다 하더라도 그 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상대방이 대형 로펌을 선임해서 그 소송 비용을 나한테 다 물르는 거 아니냐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소송 비용에 따라서 산입의 규칙에 따라서 계산된 금액만 인정됩니다. 정리를 하면 동시이행 부분 들어가셔야 되고 이거는 꼭 넣지 않으셔도 되지만 그래도 전부 승소를 받기 위해서 보증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인도하라 이렇게 들어가셔야 되고 두 번째 인도 완료 시까지 부당이득 청구하는 부분, 그 다음에 원상복구 비용이 있다면 원상복구 비용, 그 다음에 가집행할 수 있다라는 부분, 그 다음에 소송 비용은 피고 부담으로 한다. 이런 내용 들어가셔야 되고 처음에 소장 내실 때 청구 취지를 쓰시는데 청구 취지를 잘못 썼다. 이 중에서 몇 개 빼먹었다. 금액이 틀렸다. 이렇게 해서 걱정하실 수도 있지만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청구 취지는 소송 중에 얼마든지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소장 낼 때 잘못 쓰셨다 하더라도 좀 허술하게 쓰셨다 하더라도 나중에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내용은 제가 명도소송 관련해서 흔히 받는 질문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답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심 판결 시까지 얼마나 걸리느냐, 명도소송하면 얼마나 걸리느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보통 1심 판결 시까지 최소 3개월 이상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소장을 접수하면 그 소장 부분이 상대방에게 송달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송달 받고 거의 한 달 안에 공고사항이죠. 한 달 안에 상대방이 답변서를 내고 또 판결 선고 기일이든 변론 기일이 잡히고 변론 기일 한 번 하면 보통 한 달 그냥 가죠. 그래서 최소 3개월이 걸린다고 보시면 되고 실제 강제 집행까지는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마음 먹고 버티면 아무리 임차인이 거의 100% 패소하는 소송이라 하더라도 1, 2년 정도는 버틸 수도 있습니다. 소송 비용을 전부 받을 수가 있느냐? 라고 종종 질문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임차인 일방적으로 월세를 밀렸고 내가 내 자산을 지키고 임차인을 내보내기 위해서 소송을 하는데 그 소송 비용은 어떻게 보면 임대인이 손해보는 거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임차인에게 전부 다 물릴 수 있는 거 아니냐. 물론 그게 당연합니다만 일부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소송을 하셔야 되고 임차인이 월세를 못 냈거나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명도를 당하는 입장에서는 그 임차인은 돈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임대인은 자기 재산을 지키는 비용으로 생각을 하셔서 어느 정도 보전받지 못한 비용 지출은 감내를 하셔야 되고 이것은 집행 비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설령 법적으로 임차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임차인에게
100% 하기는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청구 취지 예를 들어서 한 가지 보겠습니다. 제가 써놓은 건데요. 아주 기본적인 건데, 청구 취지 원고로부터 이제 보증금이죠. 돈 5천만 원을 지급받은과 동시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번 피고는 2023년 12월 27일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는 날까지 월 30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할 돈은 지급하라. 이제 인도 완료의 시까지 부당이득금이죠. 소송 비용은 피고에 부담을 한다. 위 제1, 2항은 인도 부분, 그 다음에 금전 청구 부분은 같이 편할 수 있다. 아주 기본적인 명도 소송에서 청구 취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김태호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